정도. 네. 부모님 모르십니다. 모르면 빨리 엄마가 빨리 찾아야죠, 같이. 교수님, 네. 유튜브 댓글에 제가 스마트폰 게임에 중독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는 댓글이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그쵸. 요즘 그거 심각하죠? 그래서 이게 조금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놀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 놀이만으로 미디어 중독이 예방이 되나요? 네. 아이한테 유튜브 그만 보라고 했더니 5분만 더! 라고 하죠. 그런데 그 5분이 막 30분 되고 1시간 되고 결국 짜증내면서 빼앗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은 그 악순환 끊는 방법 교구 하나로 시작합니다. 자, 부모님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디어 중독 예방하려고 뭐 장난감 이런 거 사주는 거 그거 절반만 맞아요. 왜냐면은 장난감만 던져놓고 부모님 옆에서도 핸드폰 보고 있으면은 아이는 5분 안에서 다시 유튜브 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4가지 교구의 진짜 목적은 아이 혼자 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10분이라도 폰 내려놓고 아이 옆에 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미디어 중독 예방의 시작이거든요. 미디어 중독 예방, 장난감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엄마 아빠가 먼저 폰 내려놓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녁 7시 반부터 8시까지 딱 30분. 이 시간만큼은 우리 집 미디어 프리타임이라고 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제 7시 반이야. 엄마 아빠도 폰 여기 두고 우리 같이 놀자. 30분 동안은 누구도 폰을 안 볼 거야. 자, 그리고 진짜 안 봐야 돼요. 아이 앞에서 폰 만지작만지작 거리면 아이는 어른은 됐는데 왜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요. 정말 급한 연락이 오고 그럴 때는 아빠 지금 진짜 급한 연락이 와서 5분만 폰 볼게. 5분 뒤에 다시 올게. 이렇게 미리 말하고 반드시 5분 뒤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게 아이한테는 신뢰가 됩니다. 오늘부터 딱 30분, 5분 가지고 폰 내려놓기 이것만 지켜도 아이의 미디어 습관은 바뀝니다.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는 폰 보는데 왜 나는 안 돼?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세요? 자, 꼭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너희들 폰 보지 마, 뭐 그만해라, 뭐 엄마 아빠도 보잖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자, 그건 말이야. 어른들은 자유가 더 많지만은 대신 책임도 더 많거든. 엄마 아빠는 집안일도 하고 돈도 벌고 너를 돌보는 일도 해야 돼. 그래서 핸드폰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 이어서 너는 아직 그런 책임은 없지만 대신 너 뭔가 마음을 건강하게 지킬 책임이 있어. 유튜브를 조절하는 것은 바로 그 연습이야. 지금 이 연습을 잘하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훨씬 더 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 이 대화의 핵심은 금지가 아니라 성장이라는 프레임을 주는 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이 정도 설명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교수님, 네. 저는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이게 실제로 먹히나요? 실제로 한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아이도 그래도 불공평해 라고 했대요. 근데 똑같은 말을 3일 정도 계속 반복하니까 어느 날 아이가 스스로 나도 책임 연습하는 거지?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때부터 미디어 시간들이 조금씩 더 쉬워졌다고 말을 해요. 자유와 책임으로 설명해 주세요. 아이는 금지보다 이유를 원합니다. 아이가 집에서 소파를 올라가서 쿵쿵 뛰면 난리치죠. 10분만 이거 하면은 체력 싹 방전되고 그날 꿀잠 잡니다. 이 교구 이름은 손으로 당기는 공이에요. 자, 보시면은 양쪽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요. 가운데 공이 달려 있습니다. 이건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당기는 건데요. 이건 단순하게 팔 운동이 아니에요. 양손을 좌우로 쫙 펼치면서 운동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팔, 어깨, 등, 다리, 코어까지 전신 근육이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전신 협응 발달에 정말 좋아요. 자, 근데 이 교구의 장점은 따로 있어요. 바로 혼자서는 절대 못합니다. 반드시 누군가 마주보고 눈을 맞추고 호흡을 맞춰야 돼요.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공동의 즐거움입니다. 유튜브는 아이 혼자 보죠. 그런데 이 놀이는 부모가 옆에서 앉아서 함께 해야만 될 수 있어요. 아이는 부모와 눈을 맞추면서 우리가 함께 뭔가를 해내고 있다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애착 형성과 사회성 발달의 가장 중요한 경험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적어주세요. 네, 적어주세요. 이게 협력이 안 된 거예요. 자, 한쪽 모아보세요. 모아보세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모아보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말을 해주는 거죠. 이게 한 번에 그냥 유출하는 게 아니라 엄마 뭐 했나? 하나? 그렇죠. 되게 막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운동 효과를 느끼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스쿼트하는 거. 자, 어우, 야, 이거 훌륭한데요? 그렇죠. 세 번째 운동은 아예 들을 때, 자, 엄마는 볼 때, 엄마 말 잘 들어. 파란불 보는데 빨간불 멈춰야 돼. 보세요. 파란불, 빨간불, 파란불. 그렇죠. 즉, 이것은 아이한테 집중력, 즉, 엄마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바로바로 순발력을 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런 느낌인 거죠. 내가 말했을 때 바로 멈췄다가 말 안 하고 다시 보내고 이렇게 세 가지 해양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놀이의 핵심은 부모가 먼저 질문을 던지고 아이가 대답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집중하거든요. 유튜브는 아이한테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놀이는 나한테 뭔가 말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아이가 느낄 수밖에 주고받는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한 아빠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6살 아들이 평소에는 아빠랑 노는 것을 좀 어색해했대요. 그런데 퇴근 후에 이 교구를 꺼내서 아빠랑 시합하자라고 했더니 처음엔 좀 쭈뼛쭈뼛대던 애가 5분 만에 아빠 더 빨리 하면서 땀 뻘뻘 흘리며 웃더래요. 그날 밤 아이가 스스로 아빠랑 노는 거 진짜 재밌어 라고 말했대요. 아빠 말씀이 이게 뭐라고 이렇게 좋아하나 싶었는데 아이 표정 보니까 저도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신체 접촉과 함께 했다는 경험이 주는 힘입니다. 이 교구의 핵심은 온몸으로 부딪히고 눈 맞추고 함께 땀을 흘리며 웃는 것입니다. 대단한 놀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 딱 10분만 해보세요. 아이가 유튜브 대신 엄마 아빠랑 또 놀자라고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에게 많이 질문했던 게 아이가 5분도 가만히 못 앉아 있어요. 조금 아이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저번에는 이 교구를 이제 아이가 탐색을 하고 잘 찾고 순발력 있는 이거에 대해 초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집중력에 대해서 특히 미디어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에 집중해서 말하고 싶어서 데려왔습니다. 이 교구는 이제 저번에 설명한 것처럼 손전등 탐험놀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남 모드랑 밤 모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남 모드는 밝은색 흰판이고 밤 모드는 검은색 판이에요. 근데 진짜 효과는 이 밤 모드에 있어요. 자, 불을 끄고 작은 손전등으로 그림을 찾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의 시야가 이 작은 불빛 한 곳에만 딱 고정되거든요.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선택적 주의 집중이에요. 여기 보면 그림이 수십 개 빽빽하게 있죠. 아이는 이 많은 정보 중에서 내가 찾아야 할 것만 집중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지각 능력이랑 이걸 찾아야지 하고 기억하는 작동 기억력이 동시에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 칠판을 보고 공책을 쓸 때 이런 집중력이 필요한 순간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놀아주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이것을 아이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3단계 접근법을 할 거예요. 네. 첫 번째는 밤 모드로 해야 될까 아니면 낮 모드로 해야 될까요? 밤 모드 오, 맞아요. 이유가 뭘까요? 쉬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이들이 집중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쉽게 맞출 수 있어야지 집중을 잘한단 말이에요. 여기 한번 찾아봐 해가지고 아이한테 찾게 해주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네.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자, 네, 이거 하나 찾았어요. 그쵸, 하나 찾았고요. 네. 자, 두 번째 거 찾아보세요.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그쵸? 네. 힌트를 주면 돼요. 여기 근처에 있어 라고 알려줘도 돼요. 이 정도. 이게 네. 부모님 모르시면 모르면 빨리 엄마가 빨리 찾아야죠, 같이. 엄마도 어렵네. 참, 너가 어려운 걸 찾고 있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밤 모드입니다. 근데 밤 모드 할 때 저번에 그냥 찾으면 된다 했지만은 자, 이번에는 팁이 있어요. 이 바로 핸드폰이 필요합니다. 자, 핸드폰에 이제 불을 켜주는 거예요. 자, 불을 이제 끄고요. 지금 여기가 조명 때문에 지금 보이겠지만 진짜 불을 아예 다 끄고 하면은 정말 탐험한 느낌이 나요. 그쵸. 그래서 아이한테 집중력을 더 늘리게 해주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 찾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올리면 되는 거죠. 이게 여기 빛만 비춰주니까 여기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마지막 응용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아이한테 말합니다. 이제 그림에 직접 올릴 거야. 엄마가 말하는 세 가지 그림 올려봐. 큐, 키위, 인디언. 잘 기억하고 찾아봐. 큐, 키위, 인디언 이렇게. 그렇죠. 마지막 단계는 아이한테 청각적 기억력까지 높이는 거예요. 이때 포인트가 빨리빨리 찾아봐 이렇게 아이한테 압박 주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잘 찾게 하는 게 중요하고 성공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의 목적은 이걸 통해서 집중력을 늘린다는 거. 이 점을 포인트이지 빨리빨리 찾아 이건 좋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놀이의 핵심은 불을 끄고 작은 불빛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유튜브는 화면 전체가 번쩍번쩍하면서 자극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놀이는 오직 손정등 불빛 하나에만 집중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선택적 집중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한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엄마 이거에 저거에 하면서 1분도 가만히 못 앉아있던 7살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구를 꺼내고 불을 끄는 순간 아이 눈빛이 확 달라지면서 내가 찾아볼게 하더니 15분 동안 엉덩이를 한 번도 안 떼고 그림을 찾는 거래요.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애였구나 라고 느꼈대요. 아이 집중력이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집중할 환경이 없었던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구의 핵심은 불 끄고 불빛 하나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이 집중력 키우는데 특별한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밤 스마트폰 대신에 손전등을 켜고 아이와 함께 비밀 탐험을 떠나보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이가 자기 생각을 말할 때 목소리가 개미만해지나요? 이거 하나면 10분 만에 목소리가 커지고 말문이 터집니다. 이 교구는 어린이 변음 스피커예요. 여기 보면은 버튼이 여러 개 있죠. 로봇, 남자아이, 여자아이, 할아버지 내 목소리가 6가지로 변주네요. 근데 이게 단순히 재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자기 목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순간 엄청난 호기심을 느껴요. 내 목소리가 로봇이 됐어! 라고 하면서요.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청각적 피드백의 힘입니다. 아이는 자기가 말한 목소리를 즉시 듣게 되고 그게 재밌으니까 계속 말하고 싶어져요. 특히 소극적이라든지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들한테 정말 좋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말하는 거니까 심리적인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감정 가면 효과입니다. 가면을 쓴 순간 아이는 조금 더 훨씬 더 자신 있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구는 실제 언어 치료 장면에서 많이 사용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놀아주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교구를 처음에 할 때 아이한테 바로 주는 거 아닙니다. 아이한테 바로 주면은 아이가 뭐지 할 거지만은 물론 재밌어 할 거예요. 근데 처음은 무조건 미니야 안녕? 오늘 밥 먹었어? 이러면 그렇게 빵 터지잖아. 이러면 아이들이 여기 도착되는 거야. 이게 재밌구나 한 다음에 밥 먹었어? 먹었어? 이렇게. 그쵸. 그럼 아이들 빵빵 터져요. 자기 목소리 바뀌니까. 그쵸. 첫 번째 포인트는 엄마가 먼저, 아빠가 먼저 해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목소리 자체에서 편하게 낼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장점이 뭐냐면은 이것은 정말로 물론 아까 제가 설명에 같이 해줘야 된다 했지만은 나 좀 혼자 하고 다녀요. 혼자. 목소리가 6가지가 있다 보니까 아이가 혼자 이 말로 억지로 저한테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왔다. 나 할아버지야. 나한테 인사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너무 재밌어하면서 계속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걸 이용해가지고 같이 책을 읽어주세요. 역할극이 가능해요. 목소리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럼 동화책을 하나 갖고 나서 자,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너무 지금 힘들어서 밖에 나가서 나무를 해야 돼. 그쵸.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목소리를 바꿔서 동화책을 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자기 역할극이 되다 보니까 역할부로서 아이가 너무너무 신나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이게 아이가 책을 못 읽는다 하더라도 그냥 그림만 보고 말하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또 학은 이제 아이한테 일과 시간이 또 궁금하잖아요. 이 친구 어떻게 보는지 알고 싶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오늘 하루 어땠는지 브리핑 해주세요. 하면 이 친구가 마치 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하루 일과를 말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얘들이 좋아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놀이의 핵심은 내 목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심리적인 부담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이는 틀리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부담 없이 마음껏 말하게 됩니다. 이게 말하기 자신감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센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유독 아이가 낯가림도 심하고 발표할 때 네, 아니요 이렇게만 하는 6살 친구가 있었어요. 그 아이한테 이 스피커를 주고 로봇 박사님이 되어서 공룡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래? 라고 하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이 스피커를 듣는 순간 눈빛부터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아는 공룡은 하면서 5분 넘게 자기가 아는 걸 쩌렁쩌렁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어머님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애였나요? 라고 깜짝 놀라셨어요. 아이가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 있게 말할 장치가 없었던 거죠.
이 교구의 핵심은 말하기가 놀이가 되는 순간 아이의 말하기는 자신감에서 시작됩니다. 틀려도 괜찮다라는 즐거운 경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오늘 저녁 딱 10분만 해보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커지고 말문 터지는 거 보실 겁니다. 아이가 블록을 만들고 10분 안에 시시해 하며 무너뜨리나요? 이거 하나면 아이 키보다 큰 걸 만들어서 직접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교구는 파이프라인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빨대와 이렇게 연결하는 커넥터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손으로만 조작하는 작은 블록이 아닙니다. 아이 키보다 더 큰 구조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집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심지어 그 안에 아이가 직접 들어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은 평소에 네모를 평면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교구는 이 네모를 입체로 3차원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공간 지각 능력이 폭발적으로 발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우리 집을 실제로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책도 읽고 숨도 쉬고 이게 아이한테는 내가 해냈다라는 유능감을 주는 거거든요. 이 과정이 쌓이면은 아이는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게 학습 동기로도 이어지고 끈기로도 이어져요. 그럼 이제 집에서 어떻게 놀아주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간단합니다. 먼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한번 네모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그쵸, 네모를 만들었죠. 그럼 여기서 끝나지 말고 민우야 여기서 이걸 꼽으면은 뭘로 또 바뀌게 될 것 같아? 자, 이걸 추가해 줄 테니까 이렇게 되면은 얘가 또 뭘로 바뀌게 될까? 하면 얘가 더 추가해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아이가 만든 거에 아빠가 한 두세 개만 더 추가적으로 꽂아준 다음에 이게 또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하면 아이는 상상력이 발휘가 됩니다. 첫 번째 활용 포인트는 이렇게 부모가 몇 개 더 꼽아준 다음에 이거 어떤 걸로 바뀌게 될까라고 알려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활용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이렇게도 바뀔 수 있다 해가지고 보여준 거죠. 즉 입체적인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네모랑 이 네모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3차원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모가 될 수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시작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더 높게 쌓아가지고 집을 만들어 볼까? 하면은 여기서부터 3차원부터 해가지고 엄청 큰 집을 만들거나 로켓을 만들거나 이때 중요한 게 아이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세 번째 포인트, 협력입니다. 아빠는 그럼 여기서 지붕 쪽을 만들게, 너는 여기 문 쪽을 만들어줘 해가지고 서로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경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 너 이거 만들어, 나 이거 만들게 하고 나중에 합체하시거든요. 이건 좋지 않아요. 여기서 같이 뻗어나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이 놀이의 핵심은 내 상상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경험입니다. 머릿속에서만 있던 생각이 내 손으로 내 키보다 큰 걸로 만들어진 순간 아이에게는 나는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평소에 막 어려워, 안 해 라고 쉽게 포기했던 7살 아이가 있었어요. 아빠랑 로켓을 만드는데 자꾸 무너져서 30분을 끙끙 댔대요. 아이가 울먹이면서 나 안 해 라고 하려는 순간 아빠가 이렇게 말했대요. 괜찮아. 원래 멋진 건 넘어지는 거야. 우리 바닥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 결국 자기 키만한 로켓을 완성을 하고 그 앞에서 펄쩍펄쩍 뛰더래요. 그 다음부터 아이가 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나 이거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대요. 한 번의 성공 경험이 아이 전체를 바꾼 거예요. 이 교구의 핵심은 내 상상이 내 키보다 큰 현실이 되는 경험입니다. 아이의 상상력은 네모난 블록 안에 갇히지 않아요. 아이의 생각은 자기 키보다 훨씬 크거든요. 오늘 아이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큰 우리 가족만의 아지트 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4가지 교구 다 사실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만 골라서 오늘 저녁 10분만 해보세요. 처음엔 10분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10분이 15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나중엔 아이가 1시간이 넘어도 미디어를 찾지 않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왜냐면은 아이들은 유튜브가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심심함을 채워줄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께서 그 뭔가를 채워주면은 아이는 더 이상 미디어를 찾지 않아요. 하루 10분 폰 내려놓고 아이 눈을 보면서 함께 놀아주는 거, 그게 미디어 중독을 막는 최고의 백신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는 고민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 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빠이.